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 이어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 좀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됐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세상에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해결사라고도 부르고요. 뭐 업계마다 용어는 다르지만 좀 더 범용적인 말로는 컨설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운영하시면서 컨설턴트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컨설팅이 아닌 경우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거든요. 컨설팅이라고 하면 그 말 자체가 상담이잖아요. 상담. 내가 처한 어떤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컨설팅 업체가 아닙니다. 재무적 컨설팅을 받는다, 사업적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얼마만큼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면은 그 컨설팅 비용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서비스를 사는 것에 가까워요. 그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컨설팅 펌마다 그 수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컨설팅 펌은 어떤 스타일이 있냐면, 그분들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분들 뭐 중소기업에 있는 자본 같은 거, 국가정책 자금을 받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의 컨설팅 기업이 사실 서울에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보통 어떤 은행의 은행장 출신들이나 아니면은 증권사나 뭐 그런 계열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형태의 컨설팅 그룹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 자금 받아주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브로커죠. 그런 형태의 컨설팅 펌들이 많이 있고, 그 이상들도 있어요. 그 이상에 속한 게 제가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상이 뭘까요? 이제 큰 고객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기업의 회장급 되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업의 회장쯤 되고 회사에 있는 법인 자산이 좋기 몇백억에서 몇천억쯤 락킹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면은 어떤 신규 사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시작할 것 같으세요? 신규 사업을 내가 뭔가 하고 싶다. 근데 그럼 이 일을 시작을 하고 싶은데 내 뜻은 있어. 내가 기업의 오너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삼성 회장님이라고 해봅시다. 삼성이 이제 스마트폰, 뭐 반도체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갑자기 치킨집을 내고 싶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직원들 시켜서 야 우리 한번 치킨 팔아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할 것 같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각 분야에 제일 핵심이 되는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절대로 혼자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삼성 오너면은 치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삼성 치킨이라고 새로 만들기보다는 해당 산업에 들어가는 모든 스텝마다 다 커넥션들을 확보하고 정보를 수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식사 자리들도 막 생길 거고, 그리고 뭐 유통망 큰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만날 거고, 아니면 뭐 브랜딩 요즘 잘한다는 친구들도 만날 거고, 뭐 요즘은 치킨 광고 어떻게 하니까 잘 됐습니다 해서 뭐 연예인들을 만나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넓고 또 깊게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기업의 오너들이라는 사람들이 만나보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때로는 그냥 일임하기도 해요. 일임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컨설팅 펌에다가 그냥 일임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이거 좀 조사 좀 해보고 적절한 사람도 다 찾아봐라. 왜? 해결사니까 다 찾아내거든요. 지불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 찾아냅니다. 다 찾아내서 사람들을 이제 데려오죠.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어쨌든 테크 베이스니까 기술적으로 어떤 사업이 시작됐을 때 들어가야 되는 총 비용이나 시간이나, 그리고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뭐 시장의 지금 트렌드나 뭐 이런 범용적인 얘기들을 다 나눕니다. 근데 제가 속해 있는 섹터가 지금 프로그래밍도 있지만 블록체인도 있고 파이낸스 쪽도 있어요. 제가 파이낸스를 처음부터 한 건 아닌데, 금융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닌데, 제가 왜 금융을 일을 하게 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일들을 할 때 결과적으로 회장님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회장님이 직접 돈을 쓰지 않습니다. 기업의 법인에 있는 자산이 움직일 때는 적법한 절차와 그 법을 따라서 회계적 절차를 밟지 않고서 이동하면은 그게 바로 배임이 돼요. 그래서 언제나 회계사가 큰 그림을 잡아요. 회계사들이 그 큰 그림을 잡고, 그리고 저는 회계사를 많이 압니다.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빅4 회계법인이 있고, 그리고 글로벌로도 유명한 컨설팅 그룹하고 회계법인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보스턴 컨설팅 그룹도 있고 PwC도 있고, 하여튼 그런 큰 메인 앤 컴퍼니도 있고, 그런 회계법인과 그리고 컨설팅 펌들이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제가 그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저한테 요청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을 받기도 하고, 원래는 그냥 사업에 대한 큰 구상이나 이런 걸 논의하려고 만났다가도 좀 좋게 봐주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한 대표가 이거 한번 해보지 않겠냐, 아니면 한 대표가 그러면 이거 PF를 좀 일으켜보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까지만 해도 저는 스타트업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이고,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세상과 승부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살아왔고, 그리고 세일즈하고 마켓을 분석하고 기획하고 뭐 온갖 것들을 다 혼자서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세상을 보고 나니까 대부분의 사업은 오너가, 기업의 CEO가, 기업의 파운더가 모든 일을 하지 않아요. 애초부터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아주 탄탄하게 시작을 해요. 큰 비즈니스일수록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그리고 그 재무적으로 탄탄하다는 거에서는 리스크를 해칭하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한들 그 사업의 모든 리스크와 최초 투자를 본인이 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하지 않고 서드파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들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이 투자의 결이 스타트업 섹션하고 그 부동산에 기반한 프로젝트하고 좀 결이 다릅니다. 근데 현물의 대형 프로젝트로 가는 거면은 뭐 재무적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 우리가 그래서 FI, 뭐 SI 뭐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큰 비즈니스를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기업의 오너가 옥석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 옥석을 가리는 과정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알게 돼요.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때 본인을 어떤 식으로 쇼잉하고 또 대화가 됨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좋은 임프레션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재밌게도 저는 개발자로서 그분들한테 임프레션을 준 것보다도 금융 쪽으로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요즘은 이제 개발보다는 금융 쪽이 많습니다. 금융이라고 하면은 투자자를 좀 유치해 줄 수 없겠냐, 신규 사업 또는 뭐 부동산 사업 이런 것들 할 때 투자자를 끌어와 줄 수 있냐, 아니면은 하여튼 뭐 그런 거죠. 그런 형태의 요청이 많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함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를 어린 시절부터 해온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작년 말이 아니죠. 작년 초쯤부터 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2년도 안 된 건데, 근데 그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저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여도 그냥 다 만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찾아다녔어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콜라보레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내 지인을 통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그거를 찾았던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냥 못한다 끝나는 게 아니라, 못하면은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라고 제가 갖고 있는 커넥션한테도 또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그 전문가를 만나요. 여러분들, 제가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왜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니까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여러분 도움 요청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도움을 요청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도움을 요청 안 하실 거예요, 대부분이.
어우 도와달라고 하는 거 되게 민폐 아니야? 하면서 요청 안 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제가 확신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모르면 물어봐요. 저보다 잘나는 사람한테.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가 있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냐?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냐? 그분들 왜 귀찮게 하냐? 비즈니스맨들은 그게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게 기회거든요. 그 기회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그 기회들 중에서 몇몇의 것들은 나하고 완전히 무관한 제안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기에. 근데 반대로 정말로 찾아다니던 기회를 내가 준 걸 수도 있거든요. 내가 도움을 요청한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규제를 뚫어달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료 사업이 됐던 어떤 사업이 됐던. 그래서 이 규제를 뚫으려면은 회사의 규모를 훨씬 더 키워야 되고 합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챌린지가 들어왔을 때 주변에 능력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봐요. 혹시 이거를 같이 해보실 수 있겠냐? 그러면 때마침 그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덩치를 키울 생각이 있던 기업들한테는 이게 기회거든요. 그러면 그 기회가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게 되고, 그럼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업계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전선에서 현재 그것을 바탕으로 돈을 벌고 있거나 아니면 업계의 트렌드를 완전히 다 이해하고 있는 그 각 섹터의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분들을 단순히 이어지는 과정에서 저도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거를 이어주는 과정에서 이분들은 저라는 사람을 또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인맥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인맥은 결국 효용성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인맥을 추구한다고 해서 생긴다고는 생각 안 해요. 내가 누구 술 잘 따라주고 술 마실 때마다 고개 깍듯이 돌리고 인사 90도로 하고 그게 인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그때서부터 관계가 깊어질 수 있어요. 사실 연애도 똑같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원해. 근데 원한다고 하면은 그 욕망에 자극이 되는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상대방의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의 성품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재력이 될 수도 있고, 많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상대방한테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을 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서든지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상대와 억지로 연애하는 사람이 있나요? 인맥도 똑같은 형태인데, 상대방한테 내가 이거를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인맥은 넓어져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스킬과 지식의 한계 범주를, 내가 이 분야를 했으니까 그냥 난 이 분야를 잘하는 사람이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처럼 살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구하면 돼요. 여러분, 조언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오히려 되게 기분 좋아합니다. 왜냐?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한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언을 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자신이 효용성을 느껴요. 효용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요청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 대놓고 막 얘기하진 않지만 저는 좀 남들하고 다르게 살아온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뭐 프라이빗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더 알게 되시겠지만은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무기 이외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담겨있는 무기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찾고 다니는 고객들한테 당연히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세상에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글에서도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 브런치 글 이런 거 찾아보시면 나올 건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냐? 직장인이 취업을 하고 싶으면은 회사가 직장인, 구직자들한테 필요로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부자들의 돈을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그럼 부자들한테 뭔가를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든 제품을 제공하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니즈에 대해서 내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재용 회장님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뭘까요? 그런 거 고민해 보셨나요? 지금 구속수사 당하시는 카카오 김범수 회장님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님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시죠? 안 해보셨죠? 아니면은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익식하신 김봉진 의장님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게 필요하실까요? 고객을 누구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고객을.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이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있다면은 그분들이 필요로 할 때 그럼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회계사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하면은 회계사들이 그거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바로 레이더에 걸리는 거죠. 전국에 몇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모르시죠? 그분들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고민 안 해보셨을 거고. 대상을 누구로 삼냐는 거예요. 대상을. 내가 지금 나를 세일즈할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물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뇌뇌망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스텝을 따라 밟아가야겠죠. 근데 스텝을 따라 밟아가면서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이 세상과 이 비즈니스의 끝에는 결과적으로 이러이러한 니즈를 갖고 있겠구나.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분야에서 정점에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요식업의 정점이에요. 여러분이 뭐 백종원 대표님이에요. 그럼 그 마음가짐을 갖고서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또는 그 사람에게 내 제품을 팔려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가야 될까를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본인을 기준으로만 세상을 삽니다. 사업가들도 대부분은 시장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제품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내 제품을 어떤 식으로 남들한테 설득시켜가지고 투자금을 끌어와야지, 그 마인드로 해요.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을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이 원하는 걸 어떻게 줄 수 있지? 내가 그걸 어떻게든 줄 방법을 찾아내면은, 그리고 그걸 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럼 그때서부터 나타나는 거 이제 가격이 나오는 거죠. 단가가 나오는 거고.
합리적인 시장가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애초부터 정말 많은 자료들도 봐야 되고, 그리고 애초에 그런 고민들을 듣고 있는 임원급 회계사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큰 기업들은 각각의 거대한 회계법인들과 계약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계약된 회계법인에서 임원진 중에 한 명, 우리가 파트너라고 불러요. 파트너급 회계사와가 배정이 됩니다. 그냥 언제든 콜할 수 있는 파트너 임원이 배정이 돼요. 그럼 그 파트너 임원을 통해서 이제 많은 고민들이 내려가게 돼요. 그럼 그 내려간 그 고민들을 담당 회계사가 잘 유리를 하는 거죠. 근데 회계사는 숫자를 보고 사업을 볼 수 있지 그 다음 거는 보기 힘들어요. 기술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이슈들이나 현장에서 필드에서 일어나는 거는 당연히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정보를 또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많은 회계사들이 매주 거의 매일 골프 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한테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골프를 그럼 많이 치시나요? 골프 안 칩니다. 저는. 그리고 잘 만나지도 않아요. 많이 만나러 다니면서 잘 세일즈 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피터 틸 책에서 말한 것처럼 제로 투 원입니다. 제로 투 원. N개의 상품 중에 또 다른 N 플러스 1로서 나를 세일즈 하지 말고 only one으로 돼야 됩니다. only one. 대체가 안 된다. 그리고 그 대체가 안 된다는 거를 증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뭐 어쨌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는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고요. 어쩌다 보니 또 한 3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은 또 다음 영상에서 다룰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